6.25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보 1호인 숭례문은 흔적도 없이 잿더미로 변했고 국가기록원의 자료에 따르면 남한 제조업의 42%가 파괴됐습니다. 도로와 철도, 교량, 항만 등이 크게 파손됐고 군사시설로 전용됐던 학교와 공공시설들은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명피해는 더욱 심각합니다. 당시 남한의 인구수가 2,050만 명이었는데 한국군 실종 및 포로를 포함한 사상자 총계는 62만 1,479명, 북한군 사상자는 60만 7,396명, 얼마나 치열한 전투였는지 통계 수치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인 피해자를 포함하면 남북 통합 300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6.25 전쟁은 단순히 남과 북 간의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950년 당시에 미국과 중국은 전세계 많은 지역들에서 냉전을 벌였고 그중 최전선은 당연 독일과 대만이었습니다. 중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개입하지 않겠지? 라고 판단했고 미국은 설령 중국군이 개입해도 미군이 완벽하게 승리를 거둘 거야 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전쟁 초기 중국이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참전을 망설인 것은 당시 중국의 참전 요구에도 소련의 정부 수반 스탈린이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스탈린은 미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함으로써 미국을 아시아에 묶어두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950년 8월 27일 스탈린은 체코 대통령 고트발트에게 편지를 통해 이렇게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극동의 문제에 정신이 팔려버려 유럽에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구체적 권력 균형 선점에 좋은 기회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부터 소련이 참전하지 않은 채 중국과 미국의 전쟁이 한반도에서 벌어졌습니다. 총 37,902명의 유엔군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미군 전사자가 33,686명에 달했습니다. 중국군은 14만 8,600명이 전사했고 부상자는 79만 8,400명. 이렇다 보니 1953년 남과 북이 휴전협정을 맺은 이후 70여 년간 사실상 종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종전선언을 할 수 없었습니다. 휴전을 선언한 것도 유엔사의 감독하에 국제서약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정전협정의 주체에서 중국은 빠졌지만 미국과 유엔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난 2018년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차례 미국과 북한의 종전을 공식 선언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출관된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로 그것이 일어났던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하고 싶어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한국전쟁을 끝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너무나 매료돼 있었다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한 가지 밝혀졌습니다. 종전선언을 외치려 했던 트럼프의 제동을 건 사람은 오바마도 아닌 힐러리도 아닌 바이든도 아닌 바로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월에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로 향하던 중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살아남은 자들이다. 그들은 자기네 체제에 목숨을 바쳤다. 그들은 매우 거칠고 또 약사 빠른 정치인들이다. 이것이 다시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생각하고 그들은 다시 옛날 체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갈 것이다. 남의 미국이 북한의 그 어떠한 것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며 트럼프의 종전선언에 회방을 놓았습니다.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아베 총리가 미국을 찾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많은 양보를 하지 않도록 회유하는데 시간상 완벽했다. 미국이 북한에 양보를 할지도 모른다는 데 대해 일본이 특별히 불안해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워싱턴 DC를 방문한 야치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에 무슨 이야기를 할지 대단히 듣고 싶었다. 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아시아 최우선 전략 거점으로 여기고 있는 데다가 현재 일본은 1위였던 중국마저 제쳐버리고 미국의 국채 보유량 1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보유한 미국 국가 채권 규모는 1261빌리언 달러, 하나로 1450조 원이 넘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발행한 미국 국가 채권 규모의 20% 정도를 일본이 싹쓸이해버린 것이죠. 결국 트럼프는 당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종전선언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자,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화상 연례만찬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만이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의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이다. 지금까지 어렵게 이뤄온 진정과 성과들을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 우리의 목적지를 바꿀 수 없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한국과 미국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기를 희망한다. 라고 전했고, 최근에는 뉴욕 유엔본부 회의장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에 남아있는 비극적인 상황을 이제는 끝낼 때가 됐다. 이제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한다. 종전선언을 통해 우리 모두가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 그리고 국제사회가 모두 힘을 모아달라 호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연설 이후 전세계적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남녘 동포를 실망하게 해 미안하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 라고 사과했다고 긴급 보도했고, 싱가포르 주요 언론사 스트레이트타임즈는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남한에 이례적인 사과를 했다 라는 제목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문을 보냈다, 이례적인 메시지가 나왔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또 하나의 폭탄 발표가 바로 이틀 전 00시에 터져나왔습니다. 해가 쨍쨍할 때마다 열었던 열병식을 0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진행한 것부터 너무나 달랐는데, 이날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들의 미안하다 라며 울음을 터뜨렸고, 남측을 향해서 북과 남이 두 손 맞잡는 날이 찾아오길 기원한다. 악성 비루스 병마와 싸우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보낸다. 제발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면서 행복과 웃음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도 이 마음을 전한다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로카나 하원 의원이 한국전쟁의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결의안을 냈고, 이번에 브래드 셔먼, 그레고리 믹스, 그리고 호아킨 카스트로까지 미국 민주당 소속의 차기 외교위원장 후보 3명 전원이 한국의 종전선언 결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모두 49명의 미국 의원들의 결의안에 서명해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이 당선돼도 한국의 종전선언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멈춰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에 북한이 화답한 것으로 평가한다 전했고, 송영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와 선제적 무력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에 더해 종전선언을 위한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도 고무적이다 평가했습니다. 종전선언을 발표하게 되면 즉시 통일이 되어 대한민국이 제3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판문점과 군사분계선 그리고 유엔사 정전위가 사라질 것이고, 남한이 북한을 동일한 국가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현재 중국과 대만의 관계처럼 적대 관계에서 완만해지고 상호간 협력하는 특수 관계가 될 수 있고, 세계 3위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인 60억 톤과 세계 6위 흑연 매장량 200만 톤, 여기에 철광 50억 톤, 중석 25만 톤 등 상상을 초월하는 자원을 보유한 북한과 남한의 교류 협력에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는 일본은 통일한국의 신흥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이 달갑지 않겠지만 일본은 자신들의 경제 현실과 지리적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소리쳤고,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5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할 것이다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